사실 저도 1학년 1학기 때 제가 첫 중간고사 성적으로 이제 국어 성적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제가 5등급이라는 숫자를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과거를 갈지 안 갈지 사실 좀 고민은 조금 돼요, 사실은. 왜냐면 안녕하세요. 이도의 집현전 실장 김다영입니다. 12월에 후기 고입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직 학교를 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계속 기다려왔던 학교에 입학하게 될 생각에 기대가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교 출신의 선생님들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리고 고교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도에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화가 결정이 돼서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더욱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영상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패널로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의 소개를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아리 선생님의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림입니다. 저는 일단 대원외고에서 중국어를 전공해서 이제 중국어과를 나왔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제 동양사학과를 전공해서 이제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년도에 전주 성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재학 중인 전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명근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우디에 있는 카우스트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이제 수학 석사와 박사를 수료를 하고 이제 지금은 이도의 집현전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그리고 또 영어도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나에게 정말 좋은 학교인가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12월 고2 원서 접수를 앞둔 중3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김아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제 외고가 향후 대입에서 유리할 것인지랑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관적으로는 그런 본인의 성향이 과연 외고에서 적응하고 결국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 대학 입학까지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사실 현재가 이제 정시 확대의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면 이제 더 불리한 것이 아닌가, 외고로 가는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향후에 수시로 대학을 갈지, 정시로 대학을 갈지는 사실 고3 직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보면 고3 때 그게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갈 것 같았는데 결국 정시로 서울대를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떤 입시 상황에서도 대입을 좀 유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가능한 한 수시와 정시 양자를 이제 병행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외고 다닐 때 그런 수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발빠르게 이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수시 접수 때 이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뭔가 살짝 든든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학교 측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학급 분위기가 좋은 것도 그렇고 근데 수능 관련된 뭐 사교육을 받을 때도 같이 함께 수강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 보니까 양자가 좀 시너지 효과를 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관적으로 내가 과연 여기에 맞는지를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외국어 수업이나 내신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외국어 역량, 그러니까 어떤 뭐 HSK나 뭐 토플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단어 암기를 할 수 있는지, 뭐 문법을
배워서 적용시킬 수 있는지, 외국어를 소통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정도는 스스로 좀 판단을 해서 외고를 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잘 해봤다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국영수 필수 과목이랑 이제 병행을 하게 될 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외고에서 이제 외국어 과목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내신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외국어 과목뿐만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국영수가 실제로 많이 좌우를 했고, 특히 이제 외고니까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외국어나 그런 소위 말하는 문과 쪽 과목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실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수학이고, 그 수학에서 많은 이제 등급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학에서 강점이 있으면 제 경험상 굉장히 다른 학생보다 유리했다라고 그렇게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계신 외국뿐만 아니라 많은 특목고 분들이 이제 동일하실 텐데,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1학년 1학기 때 제가 첫 중간고사 성적으로 이제 국어 성적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제가 5등급이라는 숫자를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좌절을 많이 했는데, 기말고사 때 열심히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1등급까지 올렸었거든요. 최종 등급으로. 그러니까 뭔가 물론 당연히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은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의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들과 너무 경쟁한다는 생각 말고 나와의 싸움을 한다, 이런 거에 좀 더 그런 의식이 좀 더 이제 강한 친구들, 그런 멘탈이 좀 강한 친구들은 현재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결국 대입 레이스까지 더 갔을 때는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것도 저의 뭐 작은 여담이지만, 일단 이렇게 경쟁 같은 그런 경쟁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정말 이 친구들이 저희 다, 그러니까 인맥이라는 단어로는 포함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 좋은 친구들로 남고, 다 서로서로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만난 동기들 이상으로 더 이제 끈끈한 관계를 현재까지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스스로에게 외국어가 괜찮겠다 싶으면 저는 과감히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경험으로 나는 외고다, 무조건 외고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 뭔가 특별한 그 순간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중학교 들어가기 네네, 뭐 전에요? 들어가기 전에 나는 딱 무조건 결국에 외고겠구나, 뭔가 이런 결정한 순간이 있나요? 아니면 뭐 갈팡질팡 하시다가 가졌을 수도 있지만 뭔가 딱 그런 확신이 섰던 계기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수학이 싫어서라든지 아니요, 뭐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장난이고, 사실 저는 어떤 특별한 막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중국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이제 초등학교 때 이후로 계속 하게 되면서, 네, 그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전공해서 뭔가 그런 분위기에 나도 너무 속해보고 싶다? 음, 제가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공부했었던 당시로는 일반고는 좀 더 제 기준으로는 약간 정말 수능과 내신이 약간 가장 중요한 그런 그게 거의 전부라고 저는 이제 많이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 특목고는 당연히 그 안에서 경쟁은 조금 빡빡하겠지만 그 안에서 친구들이 좀 다양한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언어나 아니면 다른 뭐 연구 관련돼서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학습 분위기가 저한테 더 맞을 것 같아서 대원여고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원 선생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2월 이제 고위원서 접수를 앞두는 학생이 특목고나 자사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을 풀어보고 자신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볼 것을 추천하는데요. 특목고와 자사고들은 내신 시험에서도 암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사고가 필요한 수능 수준의 학업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때 높은 성적을 가졌더라도 막상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익숙하지 못한 공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고등학교 내신은 수능 수준의 학업 능력보다는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의 비중이 더 크고 특목고 자사고들은 후자의 비중이 더 크기에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때 내가 어느 부분에 더 강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진학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현 중3이 수능을 보는 2024년에는 현재보다도 정시 비율이 더 늘어날 거기에 고등학교 기간 동안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특목고 자사고에 가기를 더 추천하는데요. 일반고에 진학하여서 내신만 준비하여 수시 하나의 선택지를 받기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여 수시와 정시 준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수적인 건데 이건 2025년에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가 폐지되어 일반고로 전환된다 하여도 기존의 학교 커리큘럼과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함께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고 비평준화 시절 학교의 사회적 인식 자체가 한 번에 이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는 이 점이 어느 정도 고려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정도 걱정을 하던데 특목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인식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여러 논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훈 선생님.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무 많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로는 안 돼. 지금까지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하게 되는데 참 네, 저는 특목고에 가려고 했던 생각도 사실 별로 없었고 그냥 얼떨결에 가게 된 건데 얼떨결에 갔다고 하기에 참 좀 좋은 학교를 간 것 같긴 한데 사실 현재 지금 이 상황이랑 잘 안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과학고를 갈지 안 갈지 사실 좀 고민은 조금 돼요, 사실은. 왜냐면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인맥도 당연히 좋고 면학 분위기도 당연히 좋은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반고를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외골수가 되는 경향이 약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거기 갔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과학 과목과 수학 과목으로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갔는데 이제 첫 1학년 학생 때 그때 이제 그 과학 과목이 그냥 물리 2, 화학 2, 생물 2, 지구학 2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1학년인데 그리고 고3 때 가서 그때는 이제 공통과학이라 해가지고 좀 그 1학년 과목을 고3 때 배웠어요. 수능을 위해서. 어쨌든 그래서 참 거의 과학 과목이 되게 많고 수학이 많고 되게 외골수들이 많고 사실 거의 그쪽으로만 거의 경도돼가지고 다른 건 거의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들의 그 리그에서 약간 벗어나게 됐는데 대학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행을 또 가게 되고 그 처음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쪽에 가다 보니까 이제 중동 지역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제가 그 동양사학과랑 서양사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역사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구나 이런 지금 사실 사우디 그 중동사 강의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강의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적 관심이 중동사 있기 강의. 때문에. 근데 사실 대학원에 중동사를 공부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좀 새로운 얘기.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지평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이 결합시켜서 연관시키면 또 영어도 사실은 되게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알았으면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물론 일반고를 갔다고 해서 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꼭 특목고에 가서 성공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참 그 너무 저도 외골수의 길을 가다 보니까 나중에 또 다른 쪽으로 또 막 돌아서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또 수학에서도 이제 역사나 철학을 되게 관심이 있어 하는데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뭐 특목고를 갈 수 있으면 가되 뭐 그게 아니더라도 또 충분히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변수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찾아서 또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는 하되 또 본인의 맞는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너무 훌륭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 너무 특목고 자사고 가라 이렇게 약간 홍보 영상 같이 되는 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됐는데 신명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잘 밸런스가 잘 맞춰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도 선생님의 마지막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에서의 이 학업적 좋은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느끼는 좋은 점은 이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게 진짜 큰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다 같이 열심히 한 친구들이니까 비슷한 레벨의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에 와서도 이제 같은 출신이라는 것 아래에서 계속 끈끈한 교류가 이어지게 되고 선배는 후배를 뭐 이끌어주고 선후배 사이에 좋은 영향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이 또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뭐 고교학점제, 자사고, 외고, 일반고와 이런 것들에 대비하면서 학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할까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이 더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